안녕하세요. 새벽야채입니다. 오늘은 멋진 창업 스토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아주 귀한 분이라 제가 경기도 포천까지 달려서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신영석 세종몰 대표님이십니다. 신 대표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분필을 만드세요. 분필? 아니, 요즘 분필 쓰는 사람도 있어? 싶으시죠? 미국 아이비리그의 세계적 천재 수학자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분필과 함께라면 절대 틀린 공식을 쓸 수 없다. 분필계 롤스로이스다. 제품이 앞으로 더 생산되지 않는다는 소문에 한 박스 사재기를 해놨다. 하구로모 분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유튜브 영상까지 찍으신 겁니다. 2019년 5월 구독자 473만 명을 보유한 Great Big Story라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세계적 수학자들이 분필을 들고 있는가라는 제목인데요. 이 영상은 현재 1,40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신영석 대표님은 어떻게 이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세계 최고의 분필을 만들게 됐을까요? 지금 분필 사업 시작한 지는 한 이제 5년 정도? 5년 예, 정도 되고. 예. 이제 학원 생활했을 네. 때는 학원 강의하고 막 이랬을 때는 네. 뭐 이제 재수부 재수생 수업이니까 네. 전임으로 하는 수업이면 그래도 페이가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에 네. 잘 하고 있었는데 하구로모 분필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1932년부터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일본 전통 문구업체가 생산했던 분필이죠.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 분필을 직접 만들기까지의 이야기가 너무 드라마틱합니다. 약 1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신 대표님의 직업은 고액 연봉을 받던 수학 강사. 일본에서 연수를 받던 중 하구로모 분필을 발견합니다. 이것 봐라. 분필 퀄리티가 남다른데? 하구로모 분필은 손에 묻어나지도 않고 가루가 날리지도 않았습니다. 타사 분필과 달리 힘을 줘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었죠. 이건 분필계 롤스로이스다. 한국에 돌아온 신 대표님, 하구로모 분필을 구할 수 있는지 수소문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존 문구 도소매 업체들 반응은 싸했죠. 대체 시대가 어느 땐데 누가 분필을 쓰냐며 차갑게 거절했답니다. 하지만 세계적 수학과 교수들이 하구로모 분필을 애타게 찾듯 아직도 강의 현장에선 분필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하구로모 분필을 실제로 써보면 가루가 하나도 안 날리고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조개 껍데기와 기름이 비밀 조합으로 들어가서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탄산칼슘이나 황산이 들어있는 분필이 많았는데요. 이런 분필들은 가루가 풀풀 날리고 그 가루들이 폐에도 들어가 선생님들 건강에 좋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단점을 보완한 분필이 바로 하구로모 분필이었어요. 신영석 대표님도 수학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직접 하구로모 분필을 한국에 유통해야겠다. 신 대표님은 하구로모 문구의 와타나베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하구로모 분필을 한국에 제가 팔아보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보통 모두가 외면할 때 포기하고 말 텐데요. 깐깐하기로 유명한 와타나베 사장님, 걱정하시면서도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 8년간 하구로모 분필을 한국에 유통하는 일을 맡아온 신 대표님. 어느 날 하구로모 분필 생산이 멈춰질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와타나베 사장님의 건강이 크게 악화됐는데 사업을 이어나갈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신 대표님의 실행력이 빛을 발하는데요. 와타나베 사장님을 찾아가 그 사업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와타나베 사장님께서 승낙해 주셨다는 거죠. 하구로모 분필 제조 기술은 3대째 가업으로 이어져 온 겁니다. 그야말로 장인 정신을 담아 만들어 왔던 거죠.
어떻게 와타나베 사장님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한국인에게 그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 주실 수 있었던 걸까요? 일단은 뭐 오랫동안 친하게 지난 것도 있지만 다른 저희보다 더 큰 업체들도 있었고 네. 그때 당시에 사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결실에 했었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사장님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80년 전에 할아버지가 처음 창업할 때 만들었던 그 브랜드 하고로모라는 그 이름이 이름을 없애지 않고 그 브랜드를 저희가 계속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도 그 사장님에게는 굉장히 큰 그런 거였나 봐요. 내가 뭐 여기 회사에서 돈이 남고 안 남고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브랜드를 계속 이어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하셨었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뭐 사장님 일본의 그 와타베 사장님께서의 인수 비용은 공장 기계 인수 비용은 거의 그냥 통관을 할 때 문제 안 될 정도로 진짜 거의 거저주다시피 하실 정도로 그냥 주셨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오랜 전통을 지닌 하고로모 분필 제조 기계와 노하우는 한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런 난관을 거쳤다고 해서 사업이 앞으로도 무조건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죠. 신 대표님의 기지가 여기서 또 한 번 발휘됩니다. 바로 아마존 플랫폼에 분필을 팔기로 한 것인데요. 이건 하고로모 분필을 수소문하던 미국 대학 교수님께서 직접 신 대표님께 메일로 제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제조업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이제 분필을 똑같이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에 이제 사활을 걸고 그걸 열심히 이제 하고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분필이 이제 잘 나오고 있고 이제 메드 인 코리아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막 조금씩 이제 국내에도 알리고 있는 상황에 저희 거에 관심이 많았던 미국의 교수님들이 계셨었어요. 일본에서 분필을 이제 못 구입하니까 근데 얘기 듣기로는 한국에서 그 기계를 가져가서 이제 계속 만든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저희한테 메일을 주신 교수님들이 계세요. 내가 돈 낼 테니까 사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분께서 이메일에 남기신 말이 우리 아마존이라는 시장도 있고 인터넷 시장 뭐 여러 곳곳에 있는데 그런 데서 손쉽게 구입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마존 코리아가 생겼어요.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래서 그 아마존 코리아에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파는 셀러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존 코리아에 좀 쉽게 안착하고 처음에 고생을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스타트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판매할 때 저희 분필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아마존 특성이 있더라고요. 패킹하는 특성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뭐 나라마다 좀 틀리고 저희가 이제 옵션으로 이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포장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뽕뽕이를 더 넣어달라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이하게 포장을 하세요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그냥 포장해 주세요라고 기본 포장만 신청해놔도 나라마다 포장하는 스타일이 좀 틀려요. 흔들자면 뚜껑이 열려가지고 분필들이 다 밖으로 튀어나와서 뭐 깨지고 막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분필은 너무 좋은데 배송상 뭐 속상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보낼 때는 저희 제품을 그 랩핑을 한번 해서 다른 박스에다가 한 번 더 넣어서 조금 더 큰 박스에 넣어서 보내서 집어 던지거나 뭘 해도 전혀 안 깨지게 해서 이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별표가 뭐 거의 4.9, 5점 만점에 4.9, 5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되게 높은 거 같아요? 예, 거의 이제 제품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불만 없고 그다음에 배송에 대한 불만이 없으니까 뭐 전혀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 미국을 제일 먼저 스타트했었고요. 미국이 그래도 제일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미국이 제일 쉬울 거예요. 예, 미국에서 그리고 시장도 제일 크고 미국 시장이 그래서 그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그게 좀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판매하면 어떻겠냐라고 또 이제 러브콜을 또 해주셔서 또 일본 담당하는 매니저가 또 도와주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처음에 입점할 때 1년 동안 도와주듯이 일본 아마존에 입점할 때도 또 1년 동안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었어요. 그 뒤에. 그래서 또 일본에도 안착이 돼서 또 1년 동안 또 도움 받아서 했고요. 일본에서도 판매하자마자 많이 또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그게 또 끝나니까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재작년이었죠. 이제 유럽 아마존에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또 유럽 아마존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 아마존 매니저가 또 이제 1년 동안 또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또 참석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유럽 아마존은 좀 어려워요. 네, 다른 데 비해서 제일 어렵고 복잡하고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VAT 유럽 시장도 요즘에 많이 뜨고 있거든요. 네, 아마존의 그럼요. 미국에 비해서. 그래서 미국에 준해서 많이 이제 상승하고 있어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선진국이다 보니까 음. 퀄리티 좋은 거에 대한 가격 부담 저항감들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쪽은.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거보다 가격보다도 퀄리티가 좋으면 그래서 영국에다가 저희가 창고에다가 물건을 넣어놓고 네. 영국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5개국으로 이제 주문이 되면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직접 또 그 셀러 컨트롤도 직접 하고 예, 같이 보고 국내 생산 전통 제조업,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분필이라는 제품, 사업에 대한 전무후무한 경험과 인맥,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조건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분필은 남들한테도 다 얘기하면 분필은 뭐 뻔히 다들 알다시피 어떤 분들은 뭐 분필을 아직도 써?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8, 90%가. 그래서 그리고 사형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사형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하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많이들 말렸었어요. 네. 아 이거는 진짜 거의 뭐 불을 안고 기름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무리 사양산업이더라도 계속 쓰는 사람들은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틈새 시장이 있다라는 걸 알아서 그 틈새 시장을 계속 장악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관건이지 이 제품이 되냐 안 되냐의 관건이냐고 보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이 분필을 사용해 보고 나니까 이걸 똑같이 잘만 만들면 그래도 공장을 만들면 이 공장이 버틸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고 이거를 직접 만들어서 직접 나도 쓰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시작은 했었죠. 저희가 지금 미국에 있는 그때 당시에도 정부 사업, 정부에서 요즘에 많이 도와주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지원 사업을 받아서 그 아마존 셀러라든지 또 아마존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이제 뭐 이커머스 판매하는 그런 셀러들에게 그 뭐 100%는 아니지만 뭐 70% 정도 뭐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저희 30% 내서 그렇게 해서 뭐 5천만 원 그러면 저희가 한 1,500만 원 내고 정부에 3,500만 원 뭐 3천만 원이면 얼마 이렇게 해서 그런 돈 내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제작하고 정보력인 것 같아요. 네네. 작년 말이었었죠. 그 아마존 셀러 판매하는 아마존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이커머스 판매하는 셀러들이 배송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배송비 지원하는 사업이 정부에서도 있어서 2,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찾아가지고 또 신청해가지고 또 그거를 또 이제 뭐 신청해가지고 이제 지원도 받고 뭐 중소기업 벤처부잖아요. 그럼 중소기업 벤처부 딱 그게 아니라 그 밑에 산하기관에 되게 많아요. 그 제조업체들 도와주는 그런 게.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열어보면 하루에 수십 군데에서 메일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 바우처 사업하는 거를 도와주는 데라든지 코트라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좀 이렇게 가입하셔서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받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되죠. 뭐 제가 감히 뭐 다른 대표님들 저보다 한참인 선배님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뭐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제품은 품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품질이 중요하고 그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분명히 그거를 알아주는 분들이 있을 거고 두들겨 보니까 막 열리더라고요. 예, 계속 두들기고 몇 번씩 찾아갔어요. 첫 번째 거절당하면 어떻게 제가 서류를 만들어 갖고 오면 대출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다음번에 뭐 가을에 내년에 다시 오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바로 얘기 듣고 또 와서 작업해서 다 자본금으로 집어넣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확 떨어지기도 하고 뭐 등등등 그렇게 해서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하고 뭘 더 보완해야 되고 그동안 어떻게 하라 두세 번 이상 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좀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저희 같이 제조업이나 판매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되게 많으니까 강연도 되게 많이 따라다녔어요. 뭐 사업 설명회 있다 그러면 쫓아가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런 걸 너무 많이 해봤죠.